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천간과 지지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천간과 지지의 해석을 동일하게, 혹은 어떤 분들은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천간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물음과 생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주 명리학 공부에 대해 근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간은 정신적인 기운이고 지지는 현실적인 환경적인 기운이라고 우선 기본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중상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만 사주인 도쿄 제가 보는 관법은 천간은 약 30% 정도, 지지는 70% 정도의 비중으로 간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지라는 환경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물질 현실 세계가 70%를 지배하고 정신 30%가 지배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환경인 지지에 따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라는 말처럼, 그래서 오늘은 지지의 글자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년 2026년이 병오년 말띠 해이기도 하니까 지지 5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사주에 5화가 있다면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에서는 5화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지 5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지는 천간과 다르게 다양한 운동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형충, 해합처럼 형작용, 충작용 등 다양한 관계성을 맺게 되는데요. 총 12개의 지지가 각각의 동물로 형상화한 것이고 기호화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주 원국에서 각각의 동물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주도 있고 앙숙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는 천간보다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운동성을 갖기 때문에 특히 세운이나 대운을 해석할 때는 이 지지의 비중을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12지지 5화는 달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열정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강인한 근육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왠지 역동적이고 변화를 유발하는 동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항상 역사에서 크고 작은 사건에 등장한 동물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멀리 이동을 할 때도 말이죠. 그래서 말은 항상 우리 인간을 태우고 공간을 이동하는 살아온 기나긴 세월이 존재합니다. 말은 절대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쓸만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말은 우리 인간을 태우고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 즉 교통수단입니다. 사주에서는 이 지지, 인신, 사해라는 역마 기운이 있는데 5화는 인신, 사회와는 다르게 달리는 말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역마의 기운이 있는 글자입니다. 역마라는 것은 과거에는 말을 빌려 타는 곳이라고 본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정차역, 역을 말합니다. 지하철역, 버스역 등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화는 변화를 유발하는 동물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흔히 역세권 주변에는 어떤 풍경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역을 중심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시장 도시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업적 성격상 공공성 업무, 공익적 업무 등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장소는 아주 뜨거운 핫한 장소가 되겠죠. 가령 강남이나 신촌 이런 곳처럼 핫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장소이다 보니까 화려하고 이쁜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밤에도 나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화려한 불빛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장소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집중받는 직업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오, 묘, 유 이 도화의 글자에 오화가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이 화려함과 더불어서 남에게 나를 알리고 이 시선을 유도하는 예체능 직업과도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 사주를 보면은 오화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화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를 모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뭔지는 모르게 남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는 인자가 내 사주에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직업으로 사용하면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화의 시간대는 오전에 바쁜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거리에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밥 먹을 때에는 업무적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린다는 말처럼요. 여기서 사주에 활용할 것을 찾아본다면 이 점심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바로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살짝 뭔가 모르게 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사리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점심시간에는 전화 연락을 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무슨 일이든지 지연지체가 발생합니다. 한여름을 보아도 가장 태양이 높게 뜬 시간대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밥 먹는 거, 공공적인 관공서나 은행적인 업무 외에는 이 사적인 업무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의 진행에 있어서 이 지연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밥 먹을 때 거리에 사람이 많이 붐빈다는 것은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가게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오화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시에는 이 태양이 가장 높게 뜬 시간대이니까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어 버리니까 이 탈법이라든지 비밀, 사사로운 일들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화의 직업 성격상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나 언론, 방송 이러한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고 가령 공공성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공원은 이 점심 식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비밀사, 탈법 등
내 사주에 오화가 있거나 운에서 오화를 만나게 되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절대 공익적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절대 자기 자식과 가족과는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적인 관계로 진행되는 일들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년 2026년은 병원년입니다. 말의 해이죠. 그렇다면 사주에 자수가 있으면 이 충의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요, 사주에 자수가 있다면 이 뭔지 몰라도 비밀사가 많은 사람은 이 운에서 오는 오화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비밀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참고로 사주에 임목, 술토가 있다면 뭐 한 글자가 있든 두 글자가 있든 뭐 다 좋습니다. 이럴 경우는 합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상이 진행될까요? 삼합이라고 하는데 인오라면 문화이고 운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천간 정화 이야기를 할 때 정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운명이라고 했는데 지지로는 오화로 표현이 됩니다. 오술이라면 어떤가요? 오화의 분명하고 공익적인 모습과 가을의 결실의 계절 창고 이런 것들이 만나면 분명한 재물이 되니까 이 금융이 되겠죠. 그럼 내년 2026년 병호년에는 내 사주에 임목과 술토가 있다면 올해 2025년 뭔가를 시작한 사람은 오화를 만나 더욱더 그 일이 발전되고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화려한 병호처럼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내가 2025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오화가 와서 잠자고 있는 호락이 임목을 깨우든지 뭐 개의 술토를 깨우겠죠. 일어나라고 말이죠.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시도를 하거나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직업적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혹은 해외 유학이든 그것은 뭐 각각의 개인적인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시 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2026년 내년 운세는 제가 조만간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지지 오화가 있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 오화는 문화, 문명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천간으로는 이 정화이고 지지로는 오화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모습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띠나 월지에 오화가 있다면 남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받는 이 전문적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화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선 집중의 극강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예체능과 관련한 일들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체능이 뭐 굳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직 같은 가령 임의용 이렇게 화려함을 뽐내거나 자격성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 이런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오화운이 올 때는 반드시 자기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유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리는 말은 빠른 운송수단이니까 역마성이 강한 직업에 특화된 글자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 역마라는 것은 단순히 교통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통신이나
방송, 뉴스 이러한 것처럼 전기, 전자, 전파, IT 같은 직업적인 분야에서도 자리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오화라는 글자를 보면 물상으로 보면 이 안테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텔레파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도 보면요, 이 하늘의 태양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있다고 보니까 직관력이나 이 염력 같은 이 신비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주 명리학과는 이 별도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무당이나 신내림을 받는 모습과도 인연이 있는 글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신약하고 지지 오화로 인해서 일간이 강하게 설기되는 이 사주 구조라면 무속신앙과 인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이 젊으신 분들도 이쪽 업계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는 30년 이상 무속업계에서 계신 분을 상담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철학 쪽이나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지오화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하고 때로는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를 할 때는 말띠나 일지의 오화를 가진 사람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화 자체는 인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를 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하면 좋습니다. 나를 알리는 것 자체가 곧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이나 SNS 세상에 그 해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화는 정화처럼 밤에 홍등이나 전등을 의미합니다. 낮에 하는 일로 내가 이목을 집중받지 못했다면 밤에 하는 일이나 유흥이나 해외에서 오화를 사용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더 발전 있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은 이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태우고 달려야 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치성, 화려한 생활은 이 외화, 내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은 과거 때부터 서민보다는 왕족이나 귀족과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오화가 등장할 때는 귀한 사람과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이 2026년 병원해입니다. 특히 신약한 화일간 또는 지지에 인목과 술토가 있다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말은 이 이성을 유혹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솔로이거나 새로운 이성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오화가 등장할 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기운이 과도한 명식은 성급함과 과도한 열정에 유의해야 하고 일종의 이렇게 욱하는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평소 휴식을 잘 해야 합니다. 오화는 열정도 있지만 지속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일은 대체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화기운이 강한 사주인데 운에서 강한 화기가 등장하면 이 신경계 쪽에 문제가 옵니다. 그로 인해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식이운처럼 이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화는 청강문의 경금과 무토를 만나면 기력 소모가 많습니다. 내가 신강하고 강한 화기운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경금일간, 무토일간 분들과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긴 힘듭니다. 한마디로 나만 희생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오화는 태어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에 태어나야
이 고생이 줄어든다 보시면 되는데, 이 낮에는 병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오화의 가치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남이나 소개팅도 낮보다는 야간에 하시거나 중요한 결정 사안도 낮보다는 저녁 이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오화는 자수와 충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충을 하면 안 좋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화와 자수만큼은 충을 해도 수화기제가 되어서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주 공부가 어려운 용어를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가령 무슨 격인이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어떤 비장의 무기처럼 비록 천막 격인이 이처럼 어려운 용어를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는 천간의 10개, 지지 12가지의 의미를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사주를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는 지지오화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사주 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오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이 오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